현지 방송사에서 이적 루머를 다루면서 손흥민 선수가 페네르바체에 도움이 될지 뭐 이런 토론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시면 그 현지에서 거론되고 있는 페네르바체의 잠재적인 이적 대상, 뭐 네이마르, 그나브리, 그 손흥민에다가 뭐 지금 사우디에 있는 그 존 듀란, 그리고 밀란에 임대 갔던 과거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인 맨시티의 카일 워커, 이런 선수들 이름이 쫙 거론이 되면서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을 써서 전력 강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볼리티비 토목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거취 문제가 연일 외신에 거론이 되고 있죠. 사우디 이적설이 한참 나오더니 최근에는 터키 이적설에 불이 붙었습니다. 루머에 등장한 클럽은 김민재 선수의 이전 소속팀이죠. 터키 명문 페네르바체입니다. 이 팀이 한국하고 인연이 좀 있네요. 과거에 김연경 선수도 여기서 뛰었었고, 지금은 손흥민 선수를 그 지도한 적이 있는 세계적인 명장이죠. 조세 무리뉴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 팀인데요. 요 인연 때문에 더 이적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봤더니 진짜 좀 거론이 됐더라고요. 페네르바체가 손흥민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현재까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 루머가 터키 매체 중심으로 좀 거의 나오고 있어요. 뭐 스페인에서 피차에스에서도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원소스 자체가 터키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쪽 소스를 갖고 있는 뭐 영국 매체라든가 뭐 영국의 내부 소식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직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터키 쪽이 이적 루머가 워낙 많고 또 이제 공신력이 그 떨어지는 그런 그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국내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현재로서는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지 않을 거라는 현지 전망이 꾸준히 나왔던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우디에 이어서 또다시 새로운 목적지가 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다는 점, 또 터키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기자가 좀 연거푸 거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터키에서 공신력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야이즈 사본추글루 기자가 언급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요 기자가 그 한국 시간 15일 저녁 9시에 자신의 X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조세 무리뉴 감독과 손흥민이 만났다. 근데 요 문장부터 조금 네, 아무튼 둘이 만났고 페네르바체에서는 손흥민 영입에 필요한 이적료가 3천만 유로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네, 손흥민 선수가 아직 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둘이 만났다면 무리뉴 감독이 한국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한국에 왔다면은 이렇게 잠잠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요 워딩만 놓고 보면 조금 갸웃하긴 한데, 일전에 로마노 기자도 김민재 선수가 그 바이에른 뮌헨 갈 때 김민재 선수가 그 훈련소에 있는데 김민재 그 뮌헨 메디컬 테스트 뭐 그 만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요 이적 썰 자체를 요 워딩 때문에 불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적설은 사실이고 디테일이 어긋나는 뭐 이런 정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본추글루 기자가 굉장히 파워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X, 그러니까 이 트위터 구독자 수가 무려 180만 명이고요.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도 하는데 구독자가 많습니다. 유튜브는 좀 늦게 시작했는지 구독자 수가 저보다 적긴 한데, 아무튼 요 X 게시물 그 조회수만 봐도 무려 470만 회입니다. 예, 엄청나죠? 좋아요가 2만 개 좀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유튜브에서도 손흥민 선수 이적설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 X에만 글을 쓴 게 아니라, 다만 여기서는 조금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좀 뒤에 아마 작성한 것 같은데, 토트넘이 요구하는 금액, 그러니까 3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페네르바체가 그 돈까지 낼 생각은 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사 가능성이 낮다. 토트넘에서 너무 이적료를 많이 요구해서 성사 가능성이 낮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페네르바체 쪽에서 이적료를 좀 낮추려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흘렸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분이 페네르바체 속 소스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걸 터뜨려 왔던 거라면. 근데 저는 이 3천만 유로 이적료는 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레비 회장이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뭐 에릭센이라든가 이렇게 그 톱이라든가
기존에 오래 있었던 선수들이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았을 때 내보낼 때 적어도 데리고 올 때 줬던 이적료보다는 많이 받고 내보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레버쿠젠에 손흥민 선수가 올 때 2015년에 그때 이적료가 3천만 유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쓴 돈을 거의 그대로 받는 그 액수라는 개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빠지게 되면 스폰서십도 많이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분명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보전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감안하면 이적료를 노장 선수고 계약 기간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 정도를 요구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 이적료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낮다라고 약간 수위를 조절을 한 내용을 다시 발표를 한 거죠. 이 기자가.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7,700, 이거 엄청나네. 인스타그램 구독자 7,700만 명이 넘는 433, 433 인스타 역시 이 기자의 보도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페네르바체 유니폼을 합성해서 입힌 그런 사진까지 이제 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그 현재 보도들을 종합하면 지금 터키 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얘기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터키 명문 페네르바체가 손흥민을 노린다. 둘째, 이적료는 3천만 유로 수준. 한국 돈으로 한 473억 원? 연봉은 1,200만 유로 수준. 한 190억 됩니다, 연봉이. 그러니까 여기 언급되는 조건이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페네르바체가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 리그가 워낙 좀 화랑이고, 그 터키 축구팀들이 그 경제인들 또 굉장히 지역 후원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웬만한 빅리그 보다도 빅리그의 어중간한 팀들보다도 터키의 이런 빅클럽들은 쓸 때 쓸 수 있는, 특히 연봉 같은 것도 그렇고 세금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 터키 클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언급되는 조건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제시받은 연봉은 지금 토트넘에서 받는 수준이고요. 근데 세금 혜택까지 본다면은 더 많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물론 사우디에 비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유럽에 남는다는 전제가 만약에 있다면 터키행이 금전적인 면에서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제안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그 2024-2025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터키 슈퍼리그라고 할게요. 그냥 터키 슈퍼리그 최고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제안 받았다고 하는 액수가. 이 캐펄러지 자료를 보면 지난 시즌 터키 리그 최고 연봉자가 그 나폴리에서 그 임대와 있던 빅터 오시멘이거든요. 빅터 오시멘이 세전 1천만 유로, 그러니까 1,000만 유로를 받았다고 하니까 오시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안을 받은 거죠. 이번에 미넨 떠나가지고 이제 갈라타사라이로 간 르로이 사네가 있잖아요. 사네가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세후 900만 유로라는 데도 있고 1,500만 유로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연봉 액수랑 좀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건은 파격적이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고, 이게 아직 터키 매체 쪽의 일방향적인 이적 뉴스이기 때문에 좀 공신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좀 진짜 가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근거 없는 낭설로만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이 영상 나가고 또 금세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페네르바체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왜 손흥민을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게 가능은 할까요? 페네르바체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리그 페이지 진출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갈라타사라이한테 밀려서 승점 11점이 뒤진 2위를 했거든요. 3위 삼성스포르보다는 승점 20점을 더 따긴 했는데 격차가 상당히 크지만 1위하고는 격차가 또 크니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직행에는 실패를 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예선전 치러가지고 본선에 리그 페이지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 강화를 해야 되고 즉시 전력 강화 필요해요. 장기적인 가치, 되팔 때 금액 이런 게 아니라 당장 팀에 합류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팀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적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지 방송사에서 이적 루머를 다루면서 손흥민 선수가 페네르바체에 도움이 될지 이런 토론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시면 현지에서 거론되고 있는 페네르바체의 잠재적인 이적 대상, 네이마르, 그나브리, 손흥민에다가 지금 사우디에 있는 존 듀란,
그리고 밀란에 임대 갔던 과거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인 맨시티의 카일 워커 이런 선수들 이름이 쫙 거론이 되면서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을 써서 전력 강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아무튼 여기서 거론되면서 언급한 거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슈퍼리그에 오게 되면 터키 슈퍼리그에 족적을 남길 거다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발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손흥민 영입에 페네르바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배정한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되기도 하지만 손흥민한테 투자한 돈을 좀 손흥민 선수 계약 기간 동안에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현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폰서십 유입이라든가 뭐 어떤 팬층의 증가라든가 이런 어떤 수익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얘기하는데 이런 마케팅 가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조금 걸리적거리긴 합니다만 솔직히 근데 손흥민 선수가 터키를 간다고 한국 기업이나 팬들이 따라서 얼마나 움직일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터키 리그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인기야 뭐 엄청나지만 터키 리그가 갖고 있는 위상은 프리미어 리그랑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네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리뉴 감독하고 뭐 접촉이 있었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다고 하면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급여도 뭐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하지만 압도적인 차이도 아닌데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어떤 리프레시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크지 않다면 저는 터키를 굳이 선택할 메리트는 없지 않나. 네, 지금 뭐 이강인 선수 나폴리 졌을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좀 더 경기도 뛸 수 있고 또 덕배 데브라이너가 거기 이번에 갔으니까 같이 뛰면서 뭔가 좀 발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터키 페네르바체 이적설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리프레시 외에 실질적인 있을지 토트넘에 있으면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직행인데 팀에서 있으면 뭐 당연히 주전이고 여러 가지가 보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느냐. 이적료 3천만 유로를 제외하고라도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유례 없이 지금 이적 시장에 손흥민 선수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현재 퍼지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얘기를 나오면 더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